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파동에서의 간섭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을 빛에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간단하게 예제 24.1을 읽어보면 파장이 0.55 마이크로미터이다. 네, 빛이다 보니까 이 빛은 굉장히 파장이 작아요. 0.55 마이크로미터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나노미터로 표현하면 네, 550 나노메타고요. 이것을 미터로 표현하면 네, 5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0.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뭐 밀리미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밀리미터를 뭐 1000분의 1로 쪼개야 된다. 뭐 이렇게 작은 어,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섭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보강 간섭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한쪽을 갖다가 틀어요. 그래서 한쪽의 빛의 경로를 조절해서 얘를 상쇄 간섭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두 개의 파장 차이가 0.55의 정수배가 나든지 아니면 파장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상쇄 간섭을 하면 반파장만큼 경로를 차해주면 됩니다. 반파장은 얼마입니까? 0.275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두 번째네요. 빛의 파장을 측정하고 싶다. 빛의 파장을 측정하시오. 이것은 영의 이중수리 실험을 통해서 영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주어졌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슬릿의 간격은 네, 0.1mm였다. 0.1mm, 예,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네요.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면은 머리카락 두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5m 떨어진 스크린, 5m. 그리고 그 다음에 무늬 간격은 2.5cm였다. 밝은 무늬 간격이 2.5cm, 델타 y가 2.5cm였었어요. 그러면 밝은 무늬 간격이 2.5면은 m 차수의 차이가 1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대입을 해서 뭐를 대입하냐? d에다가 0. 여기에다가 0.1mm. 근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미터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0.1mm는 0.1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1mm는 1mm가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고 R은 5m니까 여기에다가 5m 넣어주고 람다에서는 람다가 있어야 되는데 빛의 파장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람다는 모르니까 놔두고 그리고 간격이 2.5니까 여기에다가 2.5를 대입하기 위해서 네,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미터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워볼까요? 약 0.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빛의 파장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이네요. 자, 예제 24.3 무반사 코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무반사 코팅이요? 네. 어떤 유리에다가 아주 얇게 다른 유전체를 갖다가 코팅을 해요. 뭐
뭐 투명한 어떤 레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뭐라고 할까? 필름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죠. 유리에다 아주 얇은 필름을 붙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사 현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안경 있죠, 안경. 안경.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은 다 무반사 코팅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안경을 통해서 외부의 이제 사물들을 볼 때, 자신의 눈이 항상 반사돼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죠. 음, 그래서, 이러한 광학기기에는 무반사 코팅을 많이 쓰죠. 또는 고반사 코팅도 많이 써요. 고반사 코팅으로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은 코팅 같은 경우를 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거를 갖다가 은색이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거를 갖다가 금속을 갖다가 코팅을 조금 약간 두껍게 해주면 걔는 반사율이 뭐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거울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요. 진짜 정말 좋은 반사율을 갖는 그러한 것들은 그런 금속 코팅으로 잘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뭐 유전체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히려 왜 투명한 것들을 갖다가 굴절률이 다른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코팅이 되기도 하죠. 그런 거를 고반사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무반사, 고반사 코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제일 얇은 두께가 있는데 그것은 4분의 람다입니다. 4분의 람다. 여러분 어때요? 4분의 람다만큼의 그 두께를 갖는다면 왕복을 하게 되면 어때요? 2분의 람다가 되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미 써놨는데 무반사 코팅과 고반사 코팅은 모두 두께를 4분의 람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람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반사를 하게 되면 얘가 중앙에서 한번 왔다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있는데 요 왔다 갔다 할 때 시크니스가 즉 4분의 람다가 된다는 거죠. 이게 4분의 람다가 되게 되면 왔다 갔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분이 2니까 2분의 람다의 위상차를 갖게 되는 거죠. 경로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어, 어떤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2분의 람다가 됐을 때는 원래는 상쇄 간섭이에요. 즉, 두 개의 위상차가 없는 경우에서는 상쇄 간섭이죠. 위상차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굴절률이 일정하게 뭐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위상차가 없는 경우고 그렇게 되면 4분의 람다 코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부완사 코팅, 즉 무슨 경우냐면 두 개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오는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반사 코팅이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굴절률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어, 서브스트레이트, 필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필름의 굴절률, 즉 가운데 있는 놈의 굴절률을 매우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사되는 두 경계면에서의 위상 차이가 일단 생기죠. 위상 차이가 파이만큼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람다만큼의 경로 차이에서 생기는 그것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위상 변화는 네,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위상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면 얘는 고반사 코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원래 이 경우에는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델타 파이가 없는 경우고 이 경우는 델타 파이가 파이만큼 있는 경우죠. 즉 위상 변화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되고 여기에 두께에 의한 경로차에 의한 위상 변화죠. 여기는 2분의 람다만큼의 전체의 두께 변화 그쵸? 왜냐하면 4분의 람다 곱하기 2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위상차가 이거에 의한 경로차의 위상차가 여기는 어때요? 무조건 파이만큼 나는 거고 여기는 0만큼 나는 거죠. 여기도 파이만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반사 코팅에는 네, 전체적으로 이것을 더했을 때
위상차가 파이만큼 나고요. 그 다음에 고반사 코팅에서는 위상차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무반사 코팅은 어떤 결합이라고? 위상차가 파이만큼 나니까 요거는 상세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고반사 코팅이라고 하는 건 다 반사하는 거니까 반사되는 모든 빛들이 보강 간섭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둘 다 4분의 람다의 아주 작은 두께만큼 하면 되고요. 여기서 람다는 그 물질 안에서의 그 굴절율을 포함한 파장이라고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예제로 보여줬는데요. 자, 예제를 한번 읽어보면 굴절율이 N1, 2, 3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방막이냐면 가운데 N2가 방목입니다. 여기는 뭐 공기, N1은 공기라고 볼 수 있고 N은 두꺼운 기판의 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굴절률 현상은 뭐냐면 N2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문은 뭘 찾아라 라고 하는 거냐면 두 빛의 상세 간섭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얇은 두께 T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세 간섭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위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에 N1에서 N2로 가는 1번 반사되는 빛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작은 굴절률에서 높은 굴절률로 진행하면서 반사되기 때문에 바로 고정단 반사가 되고 위상 차이가 파이만큼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이 같은 경우는 얘가 요 기판에서 반사가 되는데 이것은 고굴절률에서 저굴절률로 진행을 하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진할 때도 위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상 차이가 다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가 이미 파이만큼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경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또는 광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식은 2nt m 람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nt라고 하는 것은 광경로 차이 그래서 빛이 어떤 굴절률 N2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 경로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t를 구해보면 2n분의 m 람다가 되겠죠. 그 중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이 차수인데 얘가 1이 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두께는 t는 2n2분의 람다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 한 번을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0.05mm의 폭을 가진 단일 슬릿이 있다. 0.05mm는 50 마이크론? 굉장히 작네요. 그곳의 파장이 0.5 마이크론이 약 500 나노미터인 빛을 비추었다. 500 나노미터는 여러분들 무슨 색깔인지 압니까? 녹색, 블루에서 녹색을 넘어가는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위치의 각도 세타를 구하라.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세타를 구하라. 방금 전에 공식 뭐라고 그랬죠? 세타는 바로 A분의 람다, 그 다음에 M.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니까 1을 쓰면 A분의 람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것이었네요. 자, 공식을 암기하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01 라디안이래요. 0.01 라디안. 네, 1라디안은 57도인가 그죠? 그래서 0.01 라디안은 0.57도 정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회절격자에 관한 예제인데요.
답도 이미 나와 있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를 알아두시다 라고 하는 건지. 유리판에 1mm당 500개의 선을 그어 만든 회절격자가 있다. 그러면 두 슬릿사의 간격은 500분의 1mm, 굉장히 작죠. 자, 이렇게 되고 이 회절격자에서 어느 단색강을 비추었더니, 단색강을 비췄다는 것은 하나의 각도에서만 그 색깔이 나타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 각도가 30도 방향인데 이게 세컨 오더 2차의 밝은 문이다 라고 했을 때 파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밝은 문이 조건, 보강 간섭 조건은 이중 슬릿하고 똑같았고, 그 보강 간섭 조건이 D 사인 세타는 M 람다였고, 우리가 여기서 2차 밝은 문이라는 것은 요 2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 격자의 D라고 하는 건 여기에 100mm당 500개니까 D를 100 나누기 500mm 하면 되고, 30도에서 나타났고요. 그죠? 세컨 오더 2를 대입하게 되면 0.5 마이크로메타라고 하는 빛의 파장을 측정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